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뜨개질하는 가정주부입니다. 평소 작업을 하며 즐겨 듣는 사연 열차에 제 사연이 소개된다고 하니 벌써부터 떨려오는데요. 큰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뜸들이지 않고 시작해 볼게요. 저와 남편은 시댁에서 살고 있었어요. 부끄럽지만 저희가 모시고 산다는 것보단 저희가 얹혀 산다는 말이 맞는 상태였어요. 처음부터 저희가 시댁에 얹혀 산 것은 아니었어요. 신혼 때는 저희도 저희만의 보금자리가 있었고 저 역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하던 가게가 점점 바빠져 일손이 필요해졌고 전 남편을 돕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남편의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바쁜 것도 잠시 갑작스럽게 코로나 시국이 시작되었고 다들 아시다시피 가게들은 하나둘씩 망해가기 시작했죠. 저희도 그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고 결국 1년 가까이 적자를 내던 가게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생활고는 물론이고 그간 모았던 돈까지 다 까먹은 상태였던 터라 앞날이 막막했고 그런 저희에게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어 주어 시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두 사람 잘 듣거라.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고 우리 집에서 지내면서 천천히 다음을 기약해 보자꾸나.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더 열심히 살아볼게요. 어머님, 저도 정말 감사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혼자 있던 터라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희의 합가를 반겨주는 눈치였고 그렇게 저의 시댁살이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그날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일용직, 택배까지 할 수 있는 일은 그게 뭐든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며 다시 일어서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저 역시 뭐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에도 힘이 되었던 것은 시어머니의 보살핌과 응원을 받았다는 것이었는데 그마저도 대기업을 다니던 서방님이 결혼하며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동서는 꽤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 폐업까지 하게 된 저희와는 달리 동서는 친정 도움을 받아 그 위기를 무사히 넘겼다고 하더군요. 동서는 살면서 고생이란 해보지 않은 사람처럼 맑고 눈치라곤 전혀 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동서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이번 아버님 제사 때 저 바빠서 준비는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참석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해서든 참석은 할 수 있도록 빨리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아무리 직원들 있어도 사장이 있어야 가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동서가 시집오고 맞이한 시아버지의 첫 제사에 제가 들은 말이었어요. 그것도 온 식구들이 다 듣는 곳에서 저렇듯 통보하듯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예의상이라도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할 법도 한데 동서는 저에게 조금의 미안한 기색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여기까지만 해도 어이가 없는데 더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들어보니 일리 있는 말이구나. 둘째는 제사 때 시간 맞춰 참석만 하려무나. 준비는 첫째가 다 하면 되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말이야. 이 말을 듣는 제가 왜 기가 막힌 줄 아세요? 동서가 온갖 일을 저에게 다 떠넘겨서가 아닙니다. 물론 동서의 태도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지만 제가 정말 기가 막혔던 건 시어머니의 달라도 너무 다른 태도 때문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시아버지의 제사만큼은 유난히 정성을 쏟았던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을 오고 맞이한 시아버지의 첫 제삿날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요즘 너랑 네 남편이랑 하는 가게 바쁜 거 다 안다. 손님이 많아서 알바생을 더 늘린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도 말이다. 시집 오고 처음으로 모시는 네 시아버님 제사인데 네가 와서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 가게 때문에 신경 쓰이면 가게 문을 하루 닫더라도 꼭 네가 와서 다 준비하거라. 저에겐 이렇게까지 말한 시어머니가 동서에겐 저리도 너그러운 말들을 하고 있으니 제가 기가 막히고도 남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진 두 사람의 대화는 저를 깔보고 있는 동서의 마음을 확신하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요즘도 그렇게 바쁘니? 뉴스 보니 자영업하는 사람들 너도 나도 곡소리 난다고 하던데 너는 그렇지 않아? 네, 뭐 저는 나름대로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어려울 땐 친정에서 도움을 주시기도 해서 큰 어려움 없이 잘 헤쳐나가고 있어요. 형님 친정도 형평만 좀 좋았다면 그렇게 망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아, 그러니까 형님네가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라 가게 망하고 시댁에 얹혀 사는 게 안타깝고 속상해서 하는 말이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형님.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걸까요? 한동안은 이런 동서의 화법 때문에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매번 사람 기분은 상할 대로 다 상하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엔 꼭 제 생각을 해서 그랬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당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가끔 만나는 동서에게 딱 1년 당하고 나니 저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더라고요. 제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다시 돌아온 시아버지의 제사. 동서는 마찬가지로 참석만 하겠다고 저에게 말을 꺼내왔고 전 시어머니가 또다시 그런 동서를 두둔하고 나서기 전에 재빠르게 동서에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네, 뭐 조금 바쁘긴 해요. 알바생이 자꾸 바뀌어서 믿고 맡길 수도 없긴 하고요. 아, 그래? 하긴 그렇긴 하겠다. 동선의 가게가 손님은 없어서 일하기는 편한데 사장 성격이 지랄이라서 알바생들이 버티기 힘들다고 소문났더라고. 아, 지랄이라는 말은 내가 아니라 동선에서 알바했던 애들이 알바 후기에 남긴 말 그대로 쓴 거니까 오해하지 마.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서 온 집안일을 다 하길 바라면서도 돈은 벌어오길 바랬고 제 경력에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기에 여기저기 일을 알아보고 있었죠. 그러던 중 알바 후기를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동서의 가게가 알바생들 사이에선 악명 높은 곳이란 걸 알게 되었죠. 동서의 가게는 장사는 버티는 게 용할 정도로 손님이 없어 일은 편하지만 사장인 동서의 갑질이 심하니 다들 그 갑질을 버텨낼 자신이 있으면 가라는 말이 허다하더라고요. 거기에다 마감 시간이 10시인데 6시 이후엔 사장이 오는 일이 거의 없어 마감조 자리가 치열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고요.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아시겠나요? 동서는 이때껏 늦은 시간까지 가게엔 있지도 않으면서 가게 핑계를 대며 제사엔 참석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게 무슨 우리 가게에서 일했던 애들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사거리 모퉁에 땡땡 가게가 동서 가게밖에 더 있어? 내가 요즘 소일거리라도 있을까 해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데 거기에 알바 경험담으로 동선의 가게가 아주 유명하더라고. 어떤 날은 손님보다 알바생이 더 많은 날도 있다며? 동서는 좋겠다. 그런 식으로 가게 운영하면 무조건 마이너스일 텐데 그래도 형편 좋은 친정에서 다 해결해 주실 거 아니야. 아, 서방님도 도와주시려나? 돈 관리는 동서가 한다고 했었지? 적금은 들고 있어? 매번 올 때마다 가방이 바뀌는 것 같던데. 동서 가게는 매달 적자인데 동서가 번 돈으로 사는 건 아닐 테고 설마 서방님 돈은 다 동서 사치하는 데 쓰는 건 아니지? 제 말에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동서를 노려봤고 동서는 최선을 다해서 부인하고 나서더군요. 아니에요. 그건 다 시집 오기 전부터 소장하고 있던 거라고요. 딱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신상도 아니고 전부 몇 년씩 된 건데. 하긴 형님이 뭐 아시긴 하겠어요? 동서야말로 급하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 아니야? 오래된 백이라도 웃돈을 더 주고서라도 사들이는 라인도 있잖아. 오늘 동서가 가지고 온 가방처럼 말이야. 내가 아무리 명품 이런 거 모른다고 해도 그 정도는 알아, 동서. 그런가요? 저는 워낙 예전에 사서 몰랐네요. 하여튼 저 이번에도 형님 못 도와드릴 것 같으니까 그런 줄 알고 형님이 매번 그렇듯 고생 좀 해주세요. 대신 제가 봉투는 두둑하게 챙겨드릴게요. 봉투? 그래, 좋지. 그런데 동서, 내가 알바 후기에서 보니까 동선의 가게 마감조 알바 자리 다툼이 치열하다는데 그건 왜 그런 걸까? 아마 마감조가 6시부터 10시까지인 것 같던데
도대체 왜 일 많은 마감조가 인기가 많은 걸까? 동서는 이유를 알아? 사장님 갑질이 심하다는 가게에 마감조가 인기 있는 이유가 과연 뭘까? 동서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이미 코너에 몰린 동서는 이때껏 거짓말을 해대며 시댁 행사에 빠져왔던 지난 일을 들킬 위기에 처하자 재빨리 제 입을 막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이 제 가게에 이렇게까지 관심이 많은 줄 미처 제가 몰랐네요. 내가 동서한테 관심이 없진 않지. 그래서 동서, 아까 뭐라고 그랬지? 이번에도 늦는다고? 참석만 할 거라고 그랬나? 아니요. 또 참석만 할 뻔했지만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 제가 일찍 와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엔 형님은 좀 쉬세요. 제가 다 해보도록 할게요. 그럴래 그럼? 이번엔 우리 동서 실력 좀 볼까? 아버님이 좋아하시겠네. 능력 좋은 둘째 며느리가 제사상도 다 차려주고 말이야. 아, 네. 그리하여 동서는 처음으로 시댁에서 일이란 걸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도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동서가 하겠다고 나서니 지켜만 보더라고요. 처음으로 맛본 승리의 맛이란 정말 짜릿하고 시원하더라고요. 그 후 동서는 좀 달라졌냐고요? 전혀요. 동서는 그 일이 있고 난 후 일을 갈았는지 더욱 저를 깔보며 괴롭히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에게 선물 공세까지 해대며 저를 괴롭히니 시어머니도 그런 동서를 두둔하고 나섰고요. 그날은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 싶더니 오후 5시쯤 동서와 함께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다정하게 팔짱까지 끼고선 말이죠. 저는 집으로 들어온 두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두 사람은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 것인지 제 인사는 무시한 채 하하호호 두 사람만의 세상에 빠져있더군요. 어머님, 오늘 즐거우셨죠? 그래, 우리 둘째밖에 없구나. 덕분에 오늘 너무 즐거웠어. 전신 마사지에 피부관리, 거기에 맛있는 밥까지. 오늘 완전 귀부인이라도 된 기분이었단다. 고마워 우리 며느리. 아니에요. 이 정도로 멀려. 어머님 피부는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효과 있으니까 저랑 자주 가요. 아까 제 회원권 끊는 김에 어머님 것도 끊었어요. 어머나, 그게 정말이니? 아까 보니까 회원권도 비싸던데. 하여튼 우리 며느리는 돈 쓸 줄 안다니까. 어딜 갔다 왔나 싶었더니 아주 제대로 시어머니를 구워 삼고 왔더라고요. 전신 마사지에 피부 관리에 밥까지 풀코스로 시어머니를 녹여놓았더라고요. 시어머니의 입은 귀에 걸려 있었고 이런 시어머니를 흐뭇하게 보던 동서는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저희 물 좀 주세요. 하루 종일 힘들게 돌아다녔더니 목이 타네요. 순간 진짜 진심으로 동서가 드디어 미쳤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의 신음을 한 몸에 얻고 있다고 한들 어떻게 손윗사람한테 물 심부름을 시킬 수가 있는지 제 상식에선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동서의 말에 너무 황당해 버벅거리는 사이 동서는 저를 재촉하기 시작했고 동서가 짜증을 낸다 싶으니 시어머니까지 나서 물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형님, 못 들었어요? 물 좀 달라고요. 물 달란 지가 언젠데 아직 가만히 서 있대? 물 기다리다가 목말라 죽겠네. 그러게, 첫째야, 물 좀 가지고 오라고 하지 않니? 얼른 가서 물 좀 떠오거라. 나도 물 좀 먹어야겠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며 따지듯 말했고 저는 주방으로 가 물 2잔을 떠와 한 잔은 시어머니 옆에 두고 한 잔은 동서의 손에 주는 척을 하며 동서의 옷에 물을 다 부어버렸습니다. 아이, 차가워. 형님,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 실수. 손이 미끄러져서 말이야. 그나저나 다 젖어서 어떻게 한대? 동서 엄청나게 찝찝하겠다. 정말 실수였냐고요? 그럴 리가요. 제가 미쳤다고 저 얄미운 동서 입에 들어갈 물을 떠다 주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물을 확 부어 버려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냥 동서의 머리에 부어버리기엔 너무 티가 날 것 같아 건네주며 일부러 손에서 놓쳐버렸던 거죠. 정말 실수라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와는 달리 눈치 빠른 동서는 저에게 화를 내며 따지기 시작했어요.
실수? 참나 기가 막혀서. 실수는 무슨. 형님, 일부러 엎은 거 다 티나거든요? 아, 진짜 이게 얼마짜리 옷인데.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실수라니까. 그리고 커피도 아니고 물이야, 물. 그 옷은 물 쏟으면 옷이 다 녹아내리기라도 해? 그런 것도 아니면서 책임은 무슨 책임. 괜히 오버하면서 괜히 사람 잡지 말고 나한테 이럴 시간에 얼른 집에 가서 옷이나 갈아입어. 아니면 내 옷이라도 줄까? 아니면 어머님 옷이라도 줘? 동서는 제 말에 그저 씩씩거리기만 할 뿐이었어요. 평소 온몸에 명품을 감고 사는 동서인데 제 옷이나 시어머니 옷을 입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저 씩씩거리던 동서는 젖은 채로 집에 간다며 신경질적으로 시댁을 나서더군요. 그런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혀끝을 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참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동서 편만 들기 시작했고 처음엔 동서가 오는 날에만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서가 오지 않는 날에도 스트레스가 쌓여갔어요. 우리 둘째는 정말 싹싹하지 않니? 이번엔 글쎄 내 화장품까지 싹 다 바꿔주더라니까. 내 나이엔 고급 라인을 써줘야 한다고 말이야. 통도 얼마나 큰지 내가 아주 우리 둘째 며느리 때문에 호강한다니까. 그러게요.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좋다마다. 내가 며느리 덕에 이런 호강을 다 누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내 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장가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잘 갔지. 그렇고 말고. 역시 내 아들이야. 시어머니는 동서가 없는 곳에도 말끝마다 동서 타령을 하기 시작한 것도 모자라 제가 정말 식모라도 되는 줄 아는지 무리한 요구까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얘 첫째야, 너 반찬 좀 만들거라. 네? 냉장고에 어제 만든 반찬 많은데 혹시 드시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아니, 반찬 좀 해서 둘째네 가져다 주려고 그러지. 그저께 만났는데 소갈비찜 먹고 싶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갈비찜은 꼭 하고 고기도 좋은 거 사서 해. 몇 푼 아낀다고 질 떨어지는 거 사지 말고. 그거랑 밑반찬 한 5가지 하면 며칠은 먹지 않겠어? 다 떨어질만 하면 또 해서 가져다 줘. 해도 너무한다 싶었어요. 부탁하는 것도 아닌 명령조로 말하다니. 시어머니가 저를 고작 해야 식모쯤으로 여긴다는 걸 깨달았고 전 그런 취급까지 받으며 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말은 다 하기로 했죠. 싫어요, 어머님. 제가 왜 동선의 냉장고 사정까지 신경 써줘야 해요? 동서가 바빠서요? 어머님은 동선의 가게 가보지도 않으셨어요? 거기 파리만 날려요. 그런 가게에서 바빠봤자 얼마나 바쁘다고 집에 반찬할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설사 너무 바빠 반찬할 시간이 없으면 사 먹던가. 사 먹는 게 싫으면 동서가 직접 와서 부탁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이나 해볼 테니까요. 뭐야? 너 진짜로 먹는 거로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나올 거야? 그까지 반찬하는 게 뭐 그렇게 힘들다고 이 난리인 게야? 반찬 몇 가지에 갈비찜까지 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쉬우시면 어머님이 직접 해서 주는 것도 괜찮겠네요. 동서가 더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 힘든 걸 어떻게 해? 내 나이가 몇인데. 어머님, 조금 전까진 그까짓 거 뭐가 힘드냐고 했으면서 왜 지금은 말이 바뀌세요? 그거야. 너랑 나랑 같니? 넌 젊잖니?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동서한테 직접 하라고 하세요. 저보단 동서가 덜 힘들 테니까요. 말을 하면 할수록 궁지에 몰린다 싶었는지 시어머니는 입을 다문 채 그저 저를 쏘아보더라고요. 전 그런 시어머니의 시선을 외면한 채 방으로 들어와 버렸고요. 그렇게 반찬 사건도 그냥 넘어가겠거니 했는데 어느 날부터 집에 반찬만 했다 하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나더군요. 처음엔 그저 이상했는데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니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 몰래 갓 만든 반찬을 동선의 집으로 가져다 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오죽했으면 노인네가 눈치까지 살펴가며 몰래 젖단지까지 할까 싶어 모른 척 해주고 있는데
눈치 없는 동서가 연락이 왔더군요. 형님, 이번 반찬은 왜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짜서 먹지도 못했어요. 다음부턴 간 좀 제대로 맞춰주세요. 저흰 싱겁게 먹는 거 뻔히 알면서 이걸 먹으라고 보낸 게 맞아요? 하여튼 이번 반찬은 손도 못 대고 다 버렸으니까 그런 줄 알고 다시 만들어서 보내주세요. 동서, 그 반찬들 동서 먹으라고 만든 거 아니야. 우리가 먹으려고 만든 건데 어머님이 나 몰래 동서한테 가져다 주고 있었던 거라고. 그렇게까지 하는 어머님이 안쓰러워서 모른 척하고 있었더니 뭐가 어쩌고 저째? 그렇게 미각이 예민하면 직접 해먹어. 아니면 돈 주고 반찬 가게에서 사 먹거나. 어디서 버릇없이 다시 해내라 말아야? 다신 내 반찬 가지고 갈 생각도 하지 마. 알겠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건방을 떠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성스레 만든 제 반찬을 버렸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 다시 해오라고 하는 동서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아 정말 몸이 다 떨려왔어요.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물어오더라고요. 당시에 남편은 밤낮 없이 일하느라 집에선 쓰러지듯 잠만 자고 다시 가는 생활을 반복 중이었는데 그런 남편이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상태였죠. 날은 오랜만에 남편이 하루 쉬는 날이었고 하필 옆에서 통화 내용을 다 들어버린 것이었어요. 하는 수 없이 저는 그간의 일을 털어놓게 되었고 남편은 잔뜩 굳은 얼굴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일단 알겠어. 그동안 맘고생 심했겠네. 얼마나 속상했을 거야. 이젠 내가 다 알았으니 내가 해결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줘. 난 괜찮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 알겠지? 무리는 무슨. 내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당신 마음이나 신경 써. 진작 나한테 말하지. 혼자 그걸 어떻게 참고 견뎠어? 하여튼 내가 빨리 집 알아볼게. 상황이 그렇게 되니 이때껏 혼자 소거리한 것이 조금 후회스럽더라고요. 진작 남편에게 털어놓고 상의했더라면 속이라도 편했을 텐데 싶어서요. 남편은 제게 말한 것처럼 바쁜 와중에도 부동산을 다니며 우리가 살 집을 알아보는 듯했고 전 그런 남편을 믿고 될 수 있으면 시어머니와 부딪히지 않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동안 시댁에 잘 오지 않던 동서가 집으로 오더라고요. 동서는 집에 오자마자 저에게 건방진 묵례만 하고선 시어머니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런 동서를 보며 또 무슨 일로 저러나 싶었는데 그 이유가 며칠 뒤에 밝혀졌습니다. 동서가 다녀가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일을 끝내고 온 남편과 저를 불러 앉히고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한테 미안한데 이제 이 집에서 나가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갑작스러워도 너무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통보에 남편과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물론 저희도 분가를 위해 집을 알아보고 있긴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갑자기 분가를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터라 더욱 그랬죠. 남편은 최대한 진정시킨 목소리로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네, 일단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요? 그게 나 이제 둘째네 들어가서 살려고 그래. 둘째가 나 모신다고 이 집 처분하고 들어오라고 하더라. 동서가요? 동서가 어머님을 모신다고 했다고요? 그래. 둘째가 이제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더구나. 넓고 좋은 집에서 호강시켜준다고 하더구나. 내가 이 집에서 너희랑 산다고 해서 나한테 남는 게 있는 것도 없고